자, 이펙티브 자바 아이템 11 equals를 재정의 하려거든 해시 코드도 재정의 하라. 이제 발표를 맡은 김형주입니다.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해시 코드를 왜 재정의 해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올바른 재정의 방법이 뭔지 살펴본 뒤 재정의 시 이제 주의사항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해시코드를 재정의해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제 제목에도 써 있죠. equals를 재정의했다면 이라는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equals를 재정의했다. 이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이제 아이템 10을 이제 철호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객체의 논리적 동치성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equals를 재정의했다면 그것을 재정의한 이제 프로그래머는 두 객체가 논리적으로 같다면 두 객체는 같은 객체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해시 코드를 왜 재정의해야 되는지 한번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equals를 재정의하고 해시 코드를 재정의하지 않는 이제 클래스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멤버 인포 클래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안에 이제 equals만 재정의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클래스를 가지고 메인에서 어떻게 했냐? 이제 첫 번째는 해시 맵을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해시 맵에다가 이제 멤버 인포 클래스를 키로 해서 kim이라는 이제 밸류를 한번 넣어 봤고요. 그 넣은 상태는 이제 아래 그림과 같고 이제 그 후에 제가 그 멤버 인포를 키로 해서 넣은 값이 뭐지 하고 궁금해가지고 get 메소드를 가지고 프린트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뭐냐? 바로 해시 셋입니다. 셋에다가 이제 논리적 동치성을 띠고 있는 객체를 두 개 만들어서 add 메소드를 통해 셋에다 넣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셋의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번과 같은 상황을 한번 다시 코드를 다시 보면 이제 논리적으로 같은 객체를 이제 키로 해서 get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번에서는 이제 kim이라는 이제 밸류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셋 자료 구조는 이제 중복을 허용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논리적으로 같은 객체를 두 개 집어 넣었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머는 사이즈를 출력해 봤을 때 1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려본 결과 저희 예상과 달리 1번 같은 경우는 null이 나왔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2가 출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왜 저희 예상을 벗어났는지 한번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사용했던 해시 셋과 해시 맵은 이제 해시를 사용한 컬렉션입니다. 이러한 컬렉션이 이 두 객체가 같다라고 판정하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컬렉션은 이제 들어온 객체 값의 참조 값을 가지고 이제 해시 코드 메소드를 돌려서 해시 값을 한번 반환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해시 값을 컬렉션 안에 그 해시 값과 같은 값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그런 해시 값을 가진 객체가 없다. 그러면 이 객체는 다른 객체구나 하고 판정을 내버린 거고 네, 거기서 이제 만약에 같은 해시 값을 찾게 되면 두 번째로 이제 equals 메소드를 돌려서 두 객체가 동일한지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값이 만약에 true라면 그제서야 이제 두 객체는 같은 객체구나 하고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컬렉션은 두 객체가 같은지를 판정할 때 첫 번째로 이제 해시 코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equals를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이제 프로그래머는 이제 논리적으로 같은 객체도 동일한 객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래머의 이제 생각과 다르게 이제 컬렉션은 먼저 참조값을 기반으로 한 해시 값으로 이제 두 객체가 같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컬렉션은 해시 코드가 같은 엔트리끼리는
논리적 동치성을 확인해보는 이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도록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논리적 동치성을 위해서 이 콜스를 제정했다면 이제 콜렉션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시 코드도 제정이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1번 코드를 한번 다시 돌아가서 코드를 살펴보면 이제 맵에다 푸시를 할 때 new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 있고, 그리고 get을 통해서 또 빼올 때도 값을 빼올 때도 new 연산자를 통해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객체는 서로 다른 참조값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서로 다른 해시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제 해시맵 안에 저런 해시값을 가진 객체가 있다면 저는 이제 다른 해시값을 가진 돋보기를 가지고 그 객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또 이번 상황에서 코드를 또 살펴보면 여기서도 이제 add를 할 때 new 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 또 new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add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논리적으로 이제 같은 객체일지라도 new 연산자를 2번 사용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참조값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또 서로 다른 해시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같은 두 객체를 해시셋에다 넣을지라도 해시셋 자체는 서로 다른 해시값을 보고 두 객체는 다른 객체구나 라고 하고 인식하게 되어 두 객체를 동시에 넣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시 코드를 제정이 해줘야 합니다. 이제 오브젝트 명세서 이제 해시 코드 일반 규약에도 나와 있는데, 만약 두 객체가 equals 메서드로 같다라고 판별나면 두 객체 해시 코드 메서드는 무조건 같은 값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이템 10에서 이제 나왔듯이 한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이제 다른 곳으로도 빈번하게 전달되고, 많은 클래스는 이 전달받은 객체가 이러한 일반 규약을 지키고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 equals를 제정이 했다면 해시 코드도 제정이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시 코드를 어떻게 제정이 해줘야 되냐, 이제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같은 클래스 객체한테는 같은 해시 값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코드는 매우 심플하고요. 이 코드를 넣고 한번 이전에 문제가 발생했던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예상한 대로 1번에서는 킴이 나왔고 2번에서는 또 1이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같은 클래스의 객체한테 동일한 해시 값을 줘버리면 이제 그림과 같이 한 개의 해시 버킷 안에 링크드 리스트로 이렇게 엔트리가 형성이 되면서 형성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는 이러한 링크드 리스트처럼 형성되는 것은 전체적인 해시 테이블 성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달라도 그 같은 클래스라는 이유로 이제 같은 해시 버킷 안에다가 넣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해시 코드의 기본적인 기능이죠. 객체를 식별하는 이러한 기능까지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은 클래스한테 같은 해시 값을 줘버리는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명세서에도 또 나와 있는데요. 서로 다른 객체에게 각각 다른 해시 값을 제공하는 것이 해시 테이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같은 해시 값을 제공하는 메서드는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식이냐를 살펴보면 이제 방법 2에서 알려드릴 건데, 책에는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것보단 바로 그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객체 A에 이제 그 원시 타입으로 된 핵심 필드 ABC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해시 코드를 어떻게 제정이 하는지는 이제 오른쪽과 같이 제정이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 첫 번째로는 일단 첫 번째 핵심 필드를 먼저 해시 코드 메서드를 통해서 해시 값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해시 값을
그 해시 값에다가 31을 곱하고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핵심 필드의 해시 값을 더해서 그 리절트를 갱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모든 핵심 필드가 이런 리절트 값에 반영이 되도록 수행하면 이제 최종적인 객체의 해시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폰 넘버 클래스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고 그 안에 first, middle, end라는 이제 핵심 필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시 코드를 가지고 그 이전에 보여드렸던 방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았고 메인 메소드에는 이제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 상황을 그대로 한번 구현해 보았는데요. 이제 구현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첫 번째 상황에서는 킴이 나오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1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방법 2를 가지고 재정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계속 궁금했던 게 왜 31을 계속 더할까? 왜 다른 많은 값들이 있는데 왜 31일까? 라는 게 좀 궁금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파보았습니다. 일단 저자는 왜 31을 사용한 이유를 이제 31이 홀수이면서 소수이기 때문에 사용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홀수가 아니고 짝수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짝수를 곱하게 되면 여기 지금 써있는 예시처럼 이제 10진수는 3, 6, 12 이렇게 되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2진수로 이제 읽게 되죠. 그렇게 되면 3은 11, 그리고 6은 110, 12는 1100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에 0이 추가되면서 왼쪽으로 시프트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오른쪽에 0이 추가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해시 코드로 쓰일 수 있는 수의 가지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오버플로우 발생 시 정보 손실이 커진다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짝수를 계속 곱하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0이 계속 오른쪽에 추가가 되는데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 그 뒤에 계속 0이 추가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해시 값이 모든 자리가 0이 돼버리고 계속 0이 동일한 해시 값인 0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같은 0이라는 해시 버킷 안에 엔트리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한 정보 손실이 계속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짝수를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홀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단 좋은 방법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저자가 말하는 또 두 번째 요인이 바로 소수이기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소수인 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소수이기 때문에 좋은 장점은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없다라고 일단 판정이 났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런 미신 많이 듣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연인끼리 뭐 신발을 선물하면 뭐 도망간다든지 뭐 깨진다 헤어진다라는 이런 미신이 있듯이 이런 코딩 세계에서도 이러한 미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수를 사용하면 그 메서드는 조금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라는 미신이 있어서 그렇게 적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사실은 룸복 많이들 쓰시죠. 룸복의 해시 코드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시 코드는 31을 곱하는 것이 아닌 59를 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돌아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법 2와 같은 방식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옳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이렇게 정의하는 과정이 조금 귀찮을 수도 있어요. 나 이런 게 너무 귀찮다. 그러시면 이제 object.hash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메서드를 한번 그냥 그대로 들어가 보면 저희가 이전에 설계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31을 곱하고 계속해서 해시 값을 갱신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귀찮으시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메서드의 문제는 뭐냐? 기본적으로 이 메서드는 이제 들어온 인자값이 뭐 어떤 타입인지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타입에 맞춰서 이제 메커니즘을 또 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조금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성능에 민감하지 않은 상황에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해시 코드를 계산할 때 핵심 필드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저희가 방법 2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리절트를 계속 갱신해 가면서 핵심 필드의 해시 값을 계속 더해 가면서 리절트를 갱신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핵심 필드를 계속 하나 두 개씩 빼버리면 동일한 해시 값이 나올 확률이 일단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해시 충돌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되며,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해시 테이블의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의사항은 이제 핵심 필드를 생략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주의사항은 바로 해시 값을 생성하는 규칙을 API 사용자에게 자세히 공표하지 말자입니다. 이런 생성하는 규칙을 너무 또 자세하게 써놓으면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규칙을 의지한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생성하는 규칙의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해당 규칙에 의지한 클라이언트 때문에 조금 규칙을 수정하기 힘든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 API 생성하는 규칙을 너무 자세히 공표하지 말자가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템을 한 줄로 정리해 보면, equals를 재정의했다면 주의사항을 참고해서 해시 코드도 필수적으로 재정의하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의사항까지 참고해가지고 또 이런 것도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아이템 10에서 철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토 밸류를 사용하는 것도 많이들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equals를 재정의했다면 오토 밸류를 써서라도 해시 코드를 재정의하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